트럼프 대통령은 왜 갑자기 파나마 운하를 미국이 가져야 되겠다. 또 한편으로는 북극에 가까이 있는 그린란드를 매입을 하겠다. 왜 그럴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것일까요?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부 장관이 있는데요. 이 크리스 라이트라는 분은 MIT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근데 1992년부터 주로 세일가스를 개발 생산하는 기업을 설립해서 CEO를 역임하신 분입니다. 다들 기후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라고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에너지부 장관을 세일가스, 화석에너지를 담당했던 CEO를 발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비즈니스맨이죠. 그럼 왜 파나마 운하를 미국 땅이 돼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파나마 운하는 여기 보시듯이 미국과 그 사이에 있는 결정적인 운항 항로를 짧게 하는 것이 파나마 운하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카터 대통령 때 넘겨줬죠. 이제 다시 그 파나마 운하를 가져오겠다는 얘기는 물류에 있어서의 변화를 꾀하겠다. 이런 뜻이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유럽 한 귀퉁이에 있는 그린란드는 전체 면적이 한반도의 10배 정도 됩니다. 80%가 얼음으로 덮여 있지만 거기에 경제적 가치는 희토류, 석유, 가스 등이 많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뭔가 자원의 보고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한편 가만히 이 지도를 들여다보면 그린란드라는 곳은 북극해와 연결되어 있는 큰 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파나마 운하가 물류의 획기적인 단축을 가져왔다면 그린란드는 경제적인 가치, 즉 자원의 가치 말고도 뭔가 물류에는 가치가 없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는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과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만드는 자가 흥할 것이고 역사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과 중동, 유럽을 연결한 실크로드가 동양과 서양을 연결하는 문명 도로였습니다. 물론 이 양자의 주인은 중국과 우리 로마와 그리고 바그다드 이런 실크로드의 중간 도시가 번성했죠. 두 번째 길은 바로 대항해 시대입니다. 이때 우리가 누구나 다 아는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있죠. 근데 콜럼버스가 열심히 본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입니다. 동방견문록은 마르코 폴로가 상인을 따라서 중국으로 갔을 때 중국의 거대한 문명을 보고 쓴 책입니다. 동방견문록은 당시 이탈리아에 엄청난 화제를 뿌렸고 콜럼버스도 열심히 줄을 쳐면서 읽었습니다. 그 마르코 폴로의 책 안에는 황금이라는 얘기가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콜럼버스는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을 찾아가서 내가 금이 있는 곳을 찾아내겠다 라고 해서 엄청난 투자를 받습니다. 이사벨라 여왕도 통큰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1492년도 그 해에 콜럼버스는 떠나게 됩니다. 이때 오늘날 미국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항해 시대는 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길이 열렸습니다. 미국의 라이트 형제에 의해서 비행기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시간과 공간을 획기적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비행기의 시대, 하늘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네 번째 길이 열렸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길입니다. 인터넷은 원래 군사용으로 쓰여지고 있다가 미국의 엘고 부통령이 정보화 고속도로라는 걸 만들게 됩니다. 정보화 고속도로를 만들게 되면서 상용 인터넷의 시대를 열게 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합니다. 여기서 재밌는 것이 있는데 엘고 부통령 아버지도 국회의원이었어요. 근데 엘고 부통령 아버지는 무엇을 만들었느냐? 동서간의 횡단 고속도로, 연방정부와 주정부, 주정부와 주정부를 연결하는 주간 고속도로를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든다. 땅을 획득하는 데 많은 분쟁이 생긴다. 반대가 많았습니다만은 만약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고 활주로로 쓰여질 수 있다.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서 미국의 동서횡단 고속도로 그리고 연방 주간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지면서 미국이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실크로드, 대항해 시대, 하늘의 시대, 인터넷 시대를 말고 다섯 번째 길을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바로 북극 항로입니다. 미국이 알래스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알래스카는 캐나다 옆에 붙어 있고요. 알래스카는 1867년도에 당시 국무장관이 크림 전쟁, 러시아와 오스만이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재정이 약화되니까 이 알래스카를 사들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샤워드 국무장관이 바보다! 너무 쓸데없는 걸 샀다고 했지만 나중에 보니까 알래스카에는 엄청난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알래스카에 생산되는 석유가 미국 전체 석유 생산량의 37%나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여기서 천연가스 매장량이 엄청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알래스카와 그린란드는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점점 더 얼음이 녹아내리기 때문에 새로운 북극 항로라는 길을 여는데 결정적인 두 가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알래스카는 미국이 갖고 있는 거고 그린란드는 가지게 되면 가장 핵심적인 북극 항로의 길을 미국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북극 항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부산을 기점으로 하면은 저기 남쪽으로 돌아가지고서 유럽까지 가려면은 약 40일이 걸립니다. 그런데 부산 앞바다를 거쳐가지고 우리가 알래스카로 해가지고 북극 항로로 가면 10일 정도가 절약됩니다. 물류비도 물론 절약되겠죠. 과거에는 얼음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없었는데 이제 얼음이 녹게 되면서 북극 항로, 즉 동아시아와 유럽이 가장 단거리에 연결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도 연결되는 것이죠. 바로 이 북극 항로의 주인공이 누가 되는가가 앞으로 새로운 문명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런 말을 했죠. 알래스카에 대해서 우리는 가스를 개발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부 장관이 가스회사의 CEO라는 측면,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의 에너지를 개발하겠다고 누차 밝힌 점, 그리고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은 바로 이 알래스카와 그린란드에 나는 거대한 에너지와 자원, 그리고 아시아와 미국과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새로운 길을 만들겠다는 구상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북극 항로가 열리려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고요? 아직은 얼음이 있기 때문에 쇠빙선, 즉 얼음을 깨고 가는 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화물선이 아무래도 힘이 좋아야 되겠죠? 그래야 얼음을 깨고 갈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에너지를 팔고 수송하려면 LNG선 같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추운데 견딜 수 있는 두꺼운 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한테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미국과 우리가 협력하게 되면 저희가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게 쇠빙선에 LNG가 붙어있는 배를 가장 잘 만드는 게 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상업용 대형 선박을 만들 수 있는 기술과 기반이 없습니다. 한국이 전 세계에서 쇠빙선과 LNG선을 중국, 러시아 이 세 나라가 경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치면 새로 열리게 된 5번째 인류의 길, 북극 항로를 여는데 우리가 결정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한국의 관세를 높여라, 국방비를 더 많이 내라 라고 할 때 우리는 또 하나의 카드가 생기는 것입니다. 뭐냐? 우리가 미국에서 나는 에너지를 수입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년에 한 250조 원 정도를 수입하는데 이게 대부분 68%가 중동에서 오는데 우리가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겠다고 하면 또 하나의 협상 카드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알래스카에서 오는 LNG를 사겠다고 하면 또 하나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에너지 협력을 확실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미국은 에너지를 또 팔아야 되니까요.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알게 된 것은 러시아의 파이프에 의존했을 때, 에너지가 끊겼을 때, 에너지가 위기에 왔을 때 독일 경제나 유럽 경제가 매우 위험에 처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중동에서도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지만 미국에서도 에너지를 공급받으면서 한미동맹도 탄탄하게 하고 에너지 안보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알래스카와 그린란드, 그리고 중간에는 러시아가 있습니다. 러시아를 거쳐가는 북극 항로는 수심이 낮습니다. 러시아는 통행료를 내라. 그리고 여기를 쇠빙선은 러시아 거를 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쯤 되면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북극 항로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해나가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 왜 파나마 운하와 그린란드와 알래스카의 가스 생산을 이야기하는가는 5번째 길을 열고자 하는 전략이 있다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한미 동맹의 새로운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비즈니스를 같이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에너지를 수입할 때 알래스카의 LNG를 수입하게 되면 알래스카에서 오는 그 루트는
일본 동쪽을 오거나 아니면 북한 해역을 지나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평화에 대한 논의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미국이 상업용 선박을 만드는데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한국하고 미국이 힘을 합치면 바로 이 북극 항로에서 쇠빙선과 LNG선을 같이 투자하고 운영하거나 아니면 협력하게 되면 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쇠빙선과 LNG선을 만드는 회사는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계속해서 한국의 선박이 경쟁력이 있다고 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아마 북극 항로를 여는데 에너지 협력을 하는데 필요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미국이 전 세계 10개의 항공모함과 전 세계 바다를 지키는데 해양 선박 기술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하고 협력했을 때 또 하나의 해양 방위를 강화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읽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들의 준비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 하나는 분명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바다에 북극 항로라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인류 문명사는 항상 에너지의 변화와 함께 왔습니다. 불을 만들었을 때, 석탄을 발견했을 때, 석유를 발견했을 때, 전기를 발견했을 때 인류 역사는 에너지와 함께 진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알래스카를 개발하겠다, 그린란드를 사겠다, 이 전략 안에는 한국과 미국이 새롭게 열어나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밀월 시대가 오게 된다면 우리는 유럽과 미국과 캐나다와 러시아와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길을 만드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상상력을 가지고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